화면을 공유를 드렸고요. 먼저 제가 요즘 원래는 제가 노션 메이크를 기반으로 이 회사 시스템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바이브 코딩은 제가 한 1년 정도는 바이브 코딩을 안 했어요. 1년 전쯤에는 그 노코드를 좀 접하기 전에 바이브 코딩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 약간 사스 비슷한 것도 만들어 보고 그랬었는데, 한동안 바이브 코딩을 하지 않았던 게,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그런 시스템이나 진짜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내기가 당시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바이브 코딩으로 하면 기능 구현뿐만 아니라 디자인, 뭐 여러 가지 레이아웃 배치, 그러니까 고려할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뭔가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구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2주일 전? 그때쯤부터 다시 좀 바이브 코딩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기 시작한 게 이 랩플릿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랩플릿 들어봤다, 그, 들어봤다고, 랩플릿을 들어보신 분들은 1을 눌러주시고요. 랩플릿이 난 뭔지 못 들어봤다 하시면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저는 랩플릿이라는 걸 들어봤다 1번, 랩플릿을 들어본 적이 없다 2번, 네, 박주현님 1번 눌러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네, 많이 랩플릿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네, 들어는 봤다. 크로님도 네, 들어보셨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낀 툴이고요. 기존에 이런 뭔가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웹사이트나 여러 가지 뭐 툴 같은 것들을 웹앱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툴들은 많이 있었어요. 뭐 러버블도 있었고, 그냥 커서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넷플릭은 다르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다르다라고 느낀 게 디자인 측면도 그렇고요. 디자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기능들, 외부 기능들이랑 결국 연결을 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해준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것들을 구현했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그 과정들을 제가 따로 준비를 이렇게 창을 다 띄워놔가지고 그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이거는 정말 진짜 지금 웨비나 들으면서도 바로 하실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잠깐 시간 들여서 한 뭐 10분 정도 해서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너무 이게 좋은 툴이어서 오늘은 한번 전반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노션 데이터도 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동적으로 반영이 되고, 제가 직접 구현한 건 아닌데, 노션다운님이 지금 노션 데이터하고 이 랩플릿으로 만든 이 사스 껍데기 같은 거를 두 개를 연동해서 지금 쓰고 계세요. 왜냐면 랩플릿에서 데이터베이스 기능들 이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랩플릿에서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가독성이 별로 안 좋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복잡해지고 구조가 한눈에 저희는 또 노션을 많이 썼잖아요. 박정희 대표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노션을 많이 썼는데, 이 실제로 뭐 SQL이나 이런 진짜 데이터베이스, 그걸 보면 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그게 있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뒷단에서 쓰고, 그리고 앞단은 랩플릿으로 이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노션다운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인데, 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사스 껍데기예요. 사스 껍데기라는 게, 뭐 이렇게 대시보드, 그리고 리드 문의가 쌓이는 데이터베이스, 고객 고객 데이터가 이렇게 뭐 쌓여 있는 것들, 그런 지금 껍데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웹 버튼도 표현이 됩니다. 제가 또 랜딩 페이지 부분 말씀드릴 건데, 랜딩 페이지 부분에서 웹훅을 그냥 프롬프트 단 한 줄로 쉽게 구현을 한 것도 오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메시징 설정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템플릿도 뭐 변수 처리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거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 그냥 이 CRM 시스템을 내가 만들 거다. 리드 문의 DB, 뭐 고객 DB, 상품 서비스 DB, 이런 DB들을 내가 필요로 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필요하다, 만들어줘. 라고 한마디 던졌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뒷단에서 제가 많이 건든 게 별로 없어요. 뭐 몇 마디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왜 바로 껍데기가 만들어지니까 바로 디자인 더 고치려고도 안 하고 바로 외부 서비스랑 연결하는 거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물어보면 여기도 네, 저도 똑같이 노션이랑 어떻게 연동을 하는지 받고 뭐 디자인 얘기를 좀 더 하네요. 그래서 노션이랑 연동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넷플릿에서 노션 연동을 지원해요. 이미 이런 플러그인이나 그런 이미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션 API 그 키값 있잖아요. 그 키값을 얘한테 주면 알아서 얘가 연동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연동까지 진행해 보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정보들만 전달을 해주면 연동을 해준다. 그래서 외부 서비스랑 연결을 하는 것도 이 랩플릿에서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커서나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써봤는데 커서나 이런 데서 해보려면 막 뭐 연결하고 뭐 권한 뭐 설정하고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내가 해야 되고 어렵거든요. 근데 랩플릿에서는 이미 이게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프롬프트 넣으면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저도 이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이거를 추후에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그 사스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이 랩플릿으로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랜딩 페이지들을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봤어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 보면 랜딩 페이지 퀄리티도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이런 랜딩 페이지 만들어주는 게 러버블 있고 구글 AI 스튜디오에 네, 지금 이 화면은 디자인만 구현을 이렇게 해놨고요. 웹북 연결까지는 안 해놨어요. 제가 웹북을 연결해 놓은 거는 지금 병원 시스템 랜딩 페이지, 이거는 웹북 연결까지 해놔서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식의 디자인을 뽑아줍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을 뽑아주고,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러버블이나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의 빌드 기능, 얘네를 쓰면 동일하게 이렇게 한 번에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데 그 디자인들이 약간 보면 이거 별로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과 비교를 다 해봐도 이 넷플릿이 디자인부터가 이거 뭔가 다르네. 그냥 이것만으로도 바로 배포할 수 있겠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들어 본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다른 러버블이나 구글 AI 스튜디오의 빌드 기능 쓰면 이 정도 퀄리티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줄 간격 너무 좁잖아요. 좁아서 보기 싫잖아요. 이런 것들 줄 간격 좀 조절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다 알아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지금 PC 뷰잖아요. PC 뷰인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PC 뷰로 안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우측 상단에 스크린 사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이 스크린 사이즈를 누르시면 풀 사이즈, 그러니까 PC 뷰인 거죠. 그리고 아이폰 SE부터 삼성 갤럭시까지 이렇게 뷰가 휴대폰에 맞춰서 다양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풀 사이즈에서 보는 이 뷰랑 이 뷰에 맞춰가지고 보면 줄바꿈 같은 것도 너무 좌우로 너무 길다. 좀 난 이쯤에서 줄바꿈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줄바꿈 같은 것도 이야기하면 다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냥 딱 이 부분 해가지고 다음 내용을 바꿔줘. 바꾼다는 뭐 여기서 줄바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이 부분에 줄바꿈을 해서 이거를 바꿔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딱 쓰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라고 하면 잘 바꿔줍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줄바꿈을 해줄 거예요. 해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PC 뷰에 맞춰가지고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모바일 뷰에서는 또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죠. 뭐 지금은 막 그렇게 이상한 느낌은 아니긴 한데 한쪽 PC 뷰나 모바일 뷰 한쪽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한쪽이 이상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과 모바일 뷰를 분리해줘. 이거가 반드시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요청을 하면 PC 뷰와 모바일 뷰 부분을 서로
분리해가지고 얘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포대가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작업들은 뭐 뜬구름의 소각, 여기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면들은 또 해서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줄바꿈을 해줄 텐데 제가 지금 바꾸고 싶은 거는 모바일 뷰였잖아요. 아래 내용은 반드시 모바일 뷰만 바꿔서 PC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PC뷰는 그대로 놔두고 모바일 뷰만 이렇게 바꿔주겠죠. 또 이런 식으로 PC뷰, 모바일 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또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모바일 뷰가 또 너무 많아요. 또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중에 딱 한 가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럴 거면 이 아이폰 SE. 이 아이폰 SE가 글자가 가장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글자가 가장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줄바꿈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나머지 뷰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이거 기반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SE 이쪽에서는 얘가 마음대로 줄이 또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랜딩 페이지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죠? 어려운 내용들이 잘 없었으니까 이해가 잘 되신다 하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달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국전 1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만드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실제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이 뭔가 액션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무료 상담을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다음 새로운 링크 아니면 카카오톡 링크로 연결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링크 같은 걸로 연결을 할 거면 그 링크를 준 다음에 이 버튼에다가 이 링크를 연결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구현을 한 것처럼 뭐 무료 상담 신청하기 이런 거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뭐 병원명, 뭐 진료 과목, 성함, 연락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입력을 하게 돼 있고 상담 신청하기를 고객이 실제로 이거를 눌렀을 때 나에게 뭔가 알람이 와야겠죠. 알람이 와야 내가 그 누락하는 거 없이 고객을 제대로 응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문 폼이 구현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상담 신청하기를 하면 결국 이 데이터가 나한테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좀 간단히 구현을 하는 방법이 메이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좀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른 계정과의 권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제가 메이크 없이 다이렉트 연결을 해본 거는 지금 경험은 없긴 한데 저는 메이크가 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현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 구현을 했냐면 문의 입력하기, 뭐 무료 상담 신청하기 이걸 들어가서 고객이 입력을 하면 제출을 하면 웹훅으로 그 내용들을 발송하도록 처리해줘라고 하고 이 웹훅 주소를 훅으로 시작하는 이런 주소를 써놨죠. 입력된 고객 데이터들도 잘 보내야 된다. 저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메이크랑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이크라는 그 자동화 엔진 서비스가 있고요. 메이크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문의 웹훅이라는 게 있어서, 이 웹훅이 아까 여기서 고객이 문의를 넣잖아요. 고객이 문의를 넣으면 그 데이터가 이 웹훅이라는 우체통으로 딱 편지가 오는 거예요. 편지가 오면 그 온 거를 얘가 감지를 하고 이메일로 이렇게 발송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메일이 지금 제일 간단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노션이라든가 구글 시트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구글 시트나 노션 등을 연동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 하겠죠. 노션이나 구글 시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메일로 알람을 받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애더 모듈을 누르고 여기서 웹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쓰면 뭐 웹훅을 검색을 하면 되겠죠. 웹훅을 들어가게 되면 커스텀 웹훅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텀 웹훅을 누르면 여기서 웹훅을 선택하라고 나오고 신규로 웹훅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웹훅을 하나 만들어서 랜딩 페이지 웹훅 그런 이름을 하나 짓습니다.
이 API 키는 넣어줄 필요 없고요. 랜딩 페이지 웹북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하면 이런 주소가 하나 방금 생긴 거예요. 이 주소를 근데 보니까 이 숲이라는 거가 있죠. 아까 제가 그 넷플릿에서 줬던 그 넷플릿에게 알려줬던 그 주소죠. 그래서 이거를 넷플릿에게 보내주면 돼요. copy address to clipboard라는 거를 저장을 해서 여기서 제가 간단히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상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원래 설문품 같은 게 떠야 되는데 설문품까지 구현할 시간은 없으니까 바로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면 그는 라는 웹북으로 줘야 되고 편집이에요. 그리고 웹북 주소를 여기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써주면 이 지금 넷플릿이 이 상담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웹북이 가도록 구현을 할 거예요. 구현을 할 거고, 그래서 저기서 버튼을 누르면 그 박태윤이란 값이 여기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들어온 다음에 이메일로 발송을 해야겠죠. 저 이메일을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나오고요. 이메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send on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send on 이메일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add를 눌러서 계정을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다른 거는 이거는 no로 해주면 되고 누구에게 보낼 거냐 보낼 사람이 필수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받을 사람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내용을 하고 제목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메일 제목을 입력하고 콘텐츠는 내용이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건 일단 지워졌고요. 세이브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랜딩 페이지에서 적용을 했을 거예요. 상담 신청하기 버튼에 웹북 연동을 완료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런 웹북 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에 웹북을 연동을 해서 먼저 run this 모드 얘만 돌려볼게요. 컨테인 에러, 픽스 에러가 있다고 하는데 얘 때문에 이니시로 에러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지워주고 그리고 에러가 있는 거 리프해주고 시나리오가 에러가 있다. 어떤 것 때문에 에러가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세이브. 랜딩 페이지 웹북 방금 만들어준 거 하고 세이브. 근데 지금은 에러가 없어졌죠. 이거 돌려볼게요. 이렇게 웹북이 내용을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상담 신청하기를 눌렀어요. 누르면 실제 사이트에서 상담 신청하기를 눌러볼게요. 이제 연동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연동이 잘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전에 진행했을 때는 한 번에 잘 됐는데 이렇게 몇 번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웹북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우선 스탑을 하고요. 데이터를 여기서 받게 되면 그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항상 이제 메이트 같은 거 쓰게 되면 그 웨비나를 하거나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죠. 다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이거는 한의원 거 데이터가 온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구조화가 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고 이 각각의 값들을 아까 보셨던 이 이메일의 콘텐츠 부분에 저 내용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채워가지고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나? 이메일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오게 되는 거예요. 뭐 경험용 이런 식으로 매핑된 값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와 그리고 이 메이크를 활용하게 되면 쉽게 이런 랜딩 페이지들을 구현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 따로 없으신가요? 그런 것도 그 디자인을 잘 뽑아주죠. 1, 2, 3, 4 여기에 원래 그런 뭐 이모지 같은 게 하나씩 있었어요. 이모지들이 있었는데 그 AIT가 나니까 그거 바꿔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만 남겨가지고 전 이모지 같은 게 있는 게 AIT가 나서 오히려 이모지가 없는 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름 세련되게 뽑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신 것처럼 랜딩 페이지를 적당히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는 쉬워졌어요. 그러면 이 코딩이나 이런 기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문구, 어떻게 고객을 설득하고 어떻게 이것을 판매할 것인지 마케팅과 세일즈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랜딩 페이지 자체를 코딩으로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마케팅과 세일즈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러면 이런 거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뽑느냐. 랜딩 페이지 제작해줘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안 뽑아주겠죠. 안 뽑아줄 거고, 여기 제가 첨부한 내용들이 있죠. 이 첨부한 내용들이 핵심인 거예요. 뭐 히어로 섹션이 어떻고, 뭐 문구가 어떻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좀 더 중요한데, 그 넷플릿, 그 전에 먼저 이 넷플릿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넷플릿이 이렇게 다른 바이브 코딩 툴들보다 성능이 좋은데 반해서 단점이 뭐라고 하죠? 그 넷플릿의 제일 큰 단점. 이거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그 스피커 켜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맞습니다. 비용 과금이 이게 비싸다고 계속, 넷플릿 비싸다 이야기 많이 나오죠. 넷플릿이 제가 윤자동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넷플릿을 알고 접하게 됐는데, 윤자동님은 하루에도 넷플릿 비용만 몇백만 원씩 사용을 하신다고 하세요. 혼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밑에 다른 팀원분들, 직원분들 다 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션다운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봤을 때, 노션다운님 사스 풀 같은 데 만드시는 걸 봤을 때, 하루에 7만 원, 8만 원 그 정도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넷플릭과 대화하는 거를 최소화하고 다른 AI, 다른 무료 AI 이런 것과 그 기획을 전부 다 끝마치고 그 다음에 넷플릭으로 한 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보여드리는 랜딩 페이지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까지 저는 10,000원 안팎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저렴하게 썼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아까 보여드린 이 병원 랜딩 페이지 있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만든 그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저는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제 랜딩 페이지가 있었는데 아이맵으로 만들어서 허접하게 이미지만 갖다 붙인 그런 랜딩 페이지가 있어요. 한의원 CRM 그런 랜딩 페이지를 기존에 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참고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저 핵심적으로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보면 내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과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일일이 하나하나 적는 거예요. 적는데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질문을 최대한 끝에 끝까지 질문을 한 다음에 그 AI가 애매한 것들을 나한테 먼저 질문을 끝나고 그 기획을 먼저 그 다음에 이 기획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했냐? 내가 맥락을 주게 되면 그 맥락 외적인 빈 공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빈 공간들을 AI가 자기 맘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채워버려요. 채워버리고 자동으로 채워진 내용들을 기반으로 기획하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 사고 구조랑 얘가 차이가 커져요. 차이가 커지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질문을 먼저 하고 딴 거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기획이나 써달라고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를 안 붙이면 저한테 질문도 하고 자기 맘대로 만드는 것도 같이 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프롬프트가 들어간 거잖아요. 프롬프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AI가 내 생각 구조를 파악하기도 전에 자기 맘대로 해석한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고 구조를 완벽하게 복사하기 전까지는 얘가 작성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나한테 질문을 끝에 끝까지 하고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해. 이 프롬프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제가 갖고 있는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타겟이냐?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AI가 생각할 때 빈 공간들을 저한테 하나둘씩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한테 팔아야 되냐? 이게 내용들이 마케팅적인 질문들인 거죠. 그 마케팅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고객에게 팔 것인지 이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해진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거죠. 어떤 고객들을 거절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잘 나오죠.
그래서 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일일이 해줍니다. 답변을 해주는데,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을 끝에 끝까지 해라. 그리고 모든 게 끝나기 전까지는 액션을 하지 마라. 이거를 계속 말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중간에 끝내버립니다. 그거는 끝내버리기 때문에, 아래 참고해서 다시 꼭 필요한 질문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질문을 해라.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라고 질문을 안 하면 자기 맘대로 뭐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들이밀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라는 내용을 넣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물게 질문을 하고 내가 AI들이 질문을 막 할 거잖아요. 마케팅적인 질문들을. 근데 그 질문들에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브랜딩이 된 분들이 아니면 누구에게 정확한 타겟 페르소나가 누구고 그들이 어떤 것들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답변하기가 너무 어렵고 머리에 쥐가 나요. 그래서 딱 했을 때 느끼기 어려우니까 질문을 하고 내가 애매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최적의 스택지들도 같이 제시를 하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에 어쨌든 답변을 쭉 합니다. 답변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선택지들을 주기 시작하죠. 매출 증대를 고객 가치로 할 거냐, 비용 절감을 고객 가치로 할 거냐, 대표의 자유를 이렇게 주는 쪽으로 내용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선택지들을 주면 저는 A, B, C 이 중에 선택만 하면 돼요. 세 개 다 원하면 세 개 다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훨씬 답변하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뭐 A는 애매하다, B랑 C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을 계속 얘기 안 하면 얘가 빈 공간이 있는데도 그 답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끝에 끝까지 우선순위 따라서 최대한 다 질문해라. 쭉 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서 쭉 가서 정말 AI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정말로 없습니다. 혹은 질문을 하더라도 시덥잖은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시덥잖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 얘가 맥락을 다 익혔구나. 그때 기획을 해달라고 하면 이 내용이 훌륭하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을 뽑아내는 거예요. 랜딩 페이지, 타겟, 뭐 상단, 이런 내용들, 키워드 섹션, 증거, 뭐 보안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을 잘 뽑아주는 거죠. 잘 뽑아줘서 어쨌든 저런 식으로 내용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이 레플릿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바로 퀄리티 있는 랜딩 페이지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실까요? 이해 잘 되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좀 어려운 것 같다,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2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어느새 12분까지 들어오셨네요. 아, 네, 주원님, 나은님,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구체적인 과정들을 다 보여드렸고요. 맨 처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사스로 구현을 하는데 랜딩 페이지가 가장 좋다. 근데 지금 보면 사스 랜딩 페이지는 훨씬 사실 좀 간단한 편이에요. 랜딩 페이지는 마케팅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마케팅적 요소가 중요한데 만약에 사스나 어떤 다른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 이런 서비스 자체를 좀 만들겠다 하면 난이도가 사실 훨씬 올라가죠. 제가 맨 처음에 넣은 것도 보면 CRM 시스템을 만들 거야. 리드모니 DB, 무슨 DB를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죠. 제가 다 알고 있는 게 저는 노션과 메이크를 이용해서 CRM을 시스템을 만드는 숙련자예요. 그거를 비즈니스를 하고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처음부터 핵심적인 것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상품 서비스, 플랫폼, 사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레플릿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서비스를 만들려면 반드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쉽게 내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노션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노션을 배우고 노션 중에서도 노션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있어요.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 단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개념을 우선적으로 아셔야만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코딩까지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진 않고요. 물론 보안 문제나 어떤 보안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 외부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코딩 개념까지 배우면서 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을 껍데기를 만들고 뒷단은 에어테이블이나 아니면 노션 같은 거를 연결해서 간편하게 쓰고 싶다. 그 정도 시스템을 만들 거면 노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션이나 메이크, 이런 좀 쉬운 툴들을 이용해서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본 다음에 그것들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노션 메이크로 다 만드는 거죠. 다 만들었는데 노션 메이크의 한계점들이 있잖아요. 그 노션 메이크의 한계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용도로 레플릿을 활용하시면 가장 좋다. 근데 그게 아니라 레플릿에서 애초에 바이브 코딩만으로 이런 서비스나 시스템 자체를 만든다? 저는 그거는 좀 반대합니다. 예전에 제가 1년 전에 노션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를 때 만들어 보고 했지만, 그냥 꽤 간단한 건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좀 힘들 겁니다. 힘들 거고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서비스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 사스를 만들고 싶다, 구독제 뭔가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 저는 무조건 노션 메이키를 먼저 공부를 하셔라. 네,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구글 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글 미트가 제가 요즘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구글 미트에 집중을 하고 있냐? 이게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저는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1인 기업 클라이언트 분들이 있고 1인 기업 혼자서 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있고 밑에 직원을 두고 이렇게 사업체로 운영하시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1인 기업이신 분들과 사업체로 운영하시는 이 두 분의 시스템 중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어떤 시스템이 성과나 어떤 시스템이 성과를 내는데 더 편리하고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인 기업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을 눌러주시고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시스템이 성과를 내기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2번을 한번 눌러주세요. 어느 쪽이 더 시스템의 성과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기가 더 쉬울까요? 네,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 네. 하성준님 1 눌러주셨고요. 박수님 1 눌러주셨고요. 사실 뭐 정답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하게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제 특정한 어떤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1번이 더 어렵습니다. 1번이 더 어렵다는 게, 1인 기업 클라이언트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좀 더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런지 오늘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말로 설명을 드리면 항상 강의나 웨비나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동화든 뭐든 AI든 일의 시작과 끝은 사람의 몫이다라고 이세돌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AI는 중간 과정을 이렇게 뭔가 AI나 자동화를 통해서 중간 과정을 뭔가 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 일의 끝이나 시작과 끝은 사람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AI일수록 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동화를 잘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 그 자동화는 우리가 결정한 로직에 따라서 결정된 내용만 이렇게 딱딱 되기 때문에 진짜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기도 해요.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기도 한데 AI가 뭔가 생성하거나 AI가 의사결정을 한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AI가 결정하고 생성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화나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동화나 AI를 씀으로써 그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책임지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인 기업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1인 기업분들은 그 일을 패턴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다각화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단순 반복적인 일들도 있긴 하지만 그 패턴이 계속 변하곤 해요. 그리고 자동화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뭔가 그 100% 자동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이 뭔가 결정을 하면서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1인 사업가분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굴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입력을 하거나 이런 게 너무
업무적으로 과부하인 거예요. 과부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그만한 리소스, 시간, 에너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게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체의 이 대표님 본인의 시스템을 뭔가 자동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그 사업체의 직원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기는 굉장히 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왜냐면 직원분들은 그냥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본인들 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본인들이 체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과부하가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야기하는 너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갖고 있는 관점은 그렇다. 개인의 시스템을 굴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은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굴리기 위한 그런 일들을 추가적으로 하기가 훨씬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보여드릴 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글 미트를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한 게, 구글 미트가 이야기하는 100% 자동화가 가능하다. 이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인 기업 대표님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한 시스템 중 하나예요. 이거는 사람 개입이 없습니다. 사람 개입이 없는 게 왜 중요하냐면 줌을 쓰시잖아요. 줌을 많이 쓰시는데 줌을 쓰게 되면 녹화본이나 줌 클라우드에 한번 저장이 될 거고요. 줌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 거를 다운받거나 아니면 뭐 해가지고 사람이 한 번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글 미트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 개입이 일절 없게 됩니다. 세팅을 한 번만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신경을 쓸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구글 미트를 쓰면 좋은 게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 이 메이크나 엔타렘 자동화 엔진이 걔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가 있어요. What files in a folder. 특정 폴더에 파일이 새로 들어왔는지를 감지해주는 모듈입니다. 모듈 내부를 보면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뭘 해줬는데 결과물 넣고 싶어요. 제가 더미 데이터나 써가지고 실제 이 고객들의 실제 상담 내역들을 일부 수정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상담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이 대표님께서 고객들을 줌이나 그 줌이 아니고 구글 미트로 제가 세팅을 알아서 구글 미트를 통해서 사업 컨설팅을 하세요. 이 사업 컨설팅을 한 내용들이 다는 필요가 없거든요. 전체 스크립트나 필요하지 않아요. 누적한다고 해서 노션에다가 누적한다고 해도 뭐 노션의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거나 문제들이 생깁니다. 원본 데이터는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고객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가져오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꼭 필요한 내용들이 뭐냐? 세일즈와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하고 계속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기존에는 전혀 활용을 못했어요. 머릿속에 기억 속에 고객이 성과를 냈구나. 성과를 냈다는 거를 세일즈 마케팅에 활용해야지.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로 해서 그걸 유튜브도 찍고 스레드도 하고 했던 거죠. 제가 이 시스템을 넣고 나서는 그 대표님이 이 시스템을 위한 일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없는데도 엄청 바쁘신 분이거든요. 엄청 바쁜데 입력하고 옮겨놓고 할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이 시스템을 넣고 이게 자동으로 쌓이는 거예요. 뭐냐면 상담받는 분들의 초기 상태라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 문제들이 있었다, 뭐 폐업을 결정했다, 어떤 문제들이 실행이 아니라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이 대표님이 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의 솔루션들을 줬던 거죠. 솔루션, 마케팅으로 재정의를 했다, 핵심 역량은. 그리고 시도를 했다. 솔루션을 줬더니 그 결과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깨닫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적는 거예요. 성과나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전에 대표님이 솔루션을 주셔서 제가 이번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얘기되는 것들이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성과,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매출 변화나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 후킹 메시지라는 건 이 정보들을 가지고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후킹 메시지를 자동으로 뽑아주고 자연어 스토리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킹 메시지와 요약된 걸 가지고 내가 마케팅, 스레드, 유튜브, 릴스,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내가 다른 외주 업체, 뭐 유튜브 외주 맡길 거고 인스타, 릴스, 스레드 외주를 맡길 수 있잖아요. 맡길 때 기존에 내 머릿속에서 있던 내용을 말로 했던 거를 페이지만 그 외주 업체에 보내주면 이 페이지를 기반으로 외주 업체에서 자동으로 좋겠습니다 대표님 할 수 있겠죠. 시스템은 이 의사소통의 비효율성을 극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툴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업의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세일즈 마케팅과 연결을 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내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고객. 저는 고객의 돈을 벌게 해주는 시스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냐? 구글 미트를 쓰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 오전 1시에 자동으로 새로 생성된 파일들, 새로 생성된 내용들을 감지하게 해놨어요. 그럼 구글 미트를 쓰게 되면 파일이 저장되면 되는데요. 보면 채팅 기록 여기서 일일이 써주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채팅 내용도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이 작성하는 회의록이라는 게 있고 동영상도 녹화본 저장이 되겠죠. 이 회의록을 보면 이 회의록이 유용해요. 제가 다른 고객 이 노션 메이크 컨설팅을 해드린 내용인데요. 요약이 나오고 내용들 요약이 나와요. 이 내용들 요약도 우리가 볼 일이 없어요. 할 일 쌓여있고 한데 언제 읽고 있고 언제 보고 있고 의미 있는 거는 이 회의의 액션 아이템이 뭔데 중요한 거거든요. 잘 나와요. 그래서 체감상 100%로 잘 나오는 건 아닌데 80%, 90% 수준까지 퀄리티가 괜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에다가 체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액션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 잘 나온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 스크립트라고 있으면 이 스크립트에 대화한 내용이, 고객과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화 내용들을 저 메이크에다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미트 레코딩이라는 폴더가 구글 미트를 쓰고 녹화를 하시게 되면 미트 레코딩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구글 미트 녹화 기능이 무료 계정에서는 안 되고요. 유료 계정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 봤을 때 무료 계정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무료 계정인데 제가 구글 미트를 쓰고 있어가지고 구글 미트를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나? 좀 시도해볼게요. 될지 모르겠는데 녹음돼야 되나요? 자, 회의 즉석 회의 시작 여기 들어가면 이거 화면 보는 제대로 잘 되고 있죠? 이게 두개다 한 번에 보이니까 헷갈리네. 이게 무료 계정인데 무료 되면 녹화가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써야 되는데 줌보다 구글 미트가 훨씬 저렴합니다. 예전에 줌 썼을 때는 월에 한 3, 4만 원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구글 미트뿐만 아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게 되면 7천 원에서 15,000원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점이 있다. 구글 미트로 녹화를 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의 최상단에 미트 레코딩이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폴더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자유자재로 갖다 놔도 자동으로 거기에 저장이 돼요.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속에 넣어놓은 거죠. 폴더를 플러스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구글 독스 파일만 읽게끔 했어요. 다른 영상이나 읽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글 독스만 읽으라고 했고 리미트는 무제한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파일 아이디가 없다, 새로 생성된 거가 없다 하면 여기서 끝나게끔 없으면 무시하는 로직을 넣었고요. 아이디가 존재할 때만 다음으로 넘어가라. 구글 독스는 get 콘텐츠 오브 도큐먼트 문서의 콘텐츠 내용을 얻어오는 구글 독스 모듈입니다. 또 여기서 구글 독스 파일들을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콘텐츠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문서 아이디는 앞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 모듈에서 얻었던 파일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일 아이디를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 그려볼게요. 옛날에 저희 한 것 중에서 내용을 확인하라고 텍스트 콘텐츠 하면 아까 보셨던 회의록과 스크립트 내용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텍스트 콘텐츠 그리고 구글 제미니 AI 여기는 뭐 GPT나 다른 AI 모듈을 쓰셔도 되는데요. 이거를 하나 연결을 해서 AI 모델은 제미니 3 프로 가장 좋은 모델로 쓰고 맨 처음에는 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dd 아이템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해 줍니다. 유저를 추가해주고
텍스트 넣고 이 프롬프트 보여드릴게요. 넣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좀 가볼게요. 비즈니스 컨설팅 성과를 분석하고 매력적인 성공 사례, 고객의 성공 사례를 내가 잘 누적해야 이거를 세일즈 마케팅에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인풋 데이터는 앞서 구글 독스에서 나온 이 콘텐츠를 넣어줍니다. 구글 독스 이 모듈에서 이 콘텐츠 쪽을 보면 이쪽이 아니네요. 지금 텍스트 콘텐츠에서 회의록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콘텐츠가 들어간 거고요. 제공된 상담 스크립트를 분석해서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세요. 이 노션을 보면 항목들이 각각 분리돼서 들어갔잖아요. 분리돼서 넣기 위해서는 제이슨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단순한 내용 요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내용 요약을 하게 되면 괜히 쓸데없는 대화 내용만 들어오게 되고 진짜 꼭 필요한 고객, 이 내담자, 그 컨설팅을 받는 사람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얻거나 구체적인 매출과 성과를 숫자로 나타내는 집중을 해라 들어가는 이 사람의 초기값 변화를 겪기 전에 초기값이 어떠한지 그리고 낮은 매출, 부정적인 감정, 막혀있던 사고방식들 나오거든요. 초기값이 이랬으면 중간에 컨설팅을 통해서 깨달은 시스템 어떻게 실천 방안에 대해서 요약해라. 스크립트 그리고 아웃컴 그래서 성과가 났냐. 수익화 달성, 마인드의 변화, 완성된 결과물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라. 숫자가 없으면 정성적 성과라도 적어라. 잘 말을 해주고 있죠. 물론 당연히 이것도 제가 AI에게 요청을 해서 얻어낸 내용들입니다. 뒤에 어떤 식으로 후킹 메시지를 쓸 거고 어떤 스토리로 바꿀 것인지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제이슨 파일로만 만약에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이슨 내용으로 달라고 하면 이 점점점이나 제이슨 이런 내용들이 100%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내용들을 분리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해지고 실제로 덩어리로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을 넣지 말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명시를 해서 아웃풋이 나오게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리저트가 제가 제이슨 파일로 리저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이름, 결과, 초기값 결과, 키워드 다 분리가 되어서 나왔죠. 분리가 되어서 나와야만 제가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따로따로 각각 분리를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하게끔 제이슨 구조를 잘 짜는 게 중요하고 제이슨 구조를 짜달라고 하면 자꾸 불순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블록이나 백픽을 절대 포함하지 마십시오. 추가 프롬프트를 넣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 스토리 요약, 인사이트, 초기 상태, 전반적인 내용들을 넣은 결과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구조가 너무 심플하죠. 메이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 두세 개만 돼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메이크를 써봤다, 많이 보셨다 하는 분들은 이게 간단한 구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잘 쓰시는 분들은 이게 4개지만 다른 분들은 20개, 30개를 막 연결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구조입니다. 단순한 구조인데 이 고객의 이점과 이 고객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할지, 그리고 이 고객이 리소스를 전혀 1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잘 굴러가게끔 하는 게 무엇인지, 비즈니스, 마케팅, 세일즈 관점이 그 관점으로서 그 시스템을 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서서 많은 사설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려운 기술을 쓰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고객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기술적으로는 간단하게 이걸 구현을 했죠. 제가 복잡하고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고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획이나 머리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구글 미트의 활용 실제 사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적으로 어렵다, 뭔가 벽에 막혀있다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노션 메이크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인데 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고객, 다른 분들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보통은 노션 메이크 많이 쓰시는 분들이
B2C에서 B2B를 많이 하시다가 B2B로 가시기도 하고 많이 봤는데 저는 완전히 역방향으로 했던 거죠. B2B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B2B를 하면서 어려운 난이도 있는 왜냐면 바쁜 대표님들만 만났어요. 연 매출 수십억씩 하는 대표님들 위주로 그분들에게 시스템을 드리는 그리고 노션이나 노션 메이크 전혀 모르는 분들이어서 버튼 누르고 텍스트만 입력하고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굴러가게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작업들을 해온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저도 여러 가지 벽을 느낀 게, 이 고객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객과 계속 고객을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그게 말씀하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 다른 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이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데 그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만 제가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게 돈만 날리고 그 고객 입장에서는 돈만 날리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문제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고 하는데 이 제가 시스템을 만들고 기술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거는 빨리 할 수 있는데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게 의사소통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든다는 그거를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게 너무 리소스가 크게 드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간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역시나 콘텐츠를 발행을 해서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고객들을 만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막힌 거예요. 막힌 게 내 콘텐츠를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시작해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도 않고 그래서 고객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고민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고민 상담도 받고 이 고민 상담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나의 약점이나 나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겠으니까 다 사람들에게 내 문제나 내 약점 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받고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었어요. 오늘 제가 오픈된 웨비나를 하게 된 것도 다른 분들에게 꼭 제 상황을 오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개선점을 계속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원래는 이 소수의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제가 스터디를 하는 개념으로 무료 강의를 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그것도 상황이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윤자동님께 전반적인 고민들을 컨설팅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들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내용들이냐. 완벽주의를 깨부셔야 되는데 완벽주의가 내가 어떤 막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줘야 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뭔가 잘 해야 돼. 이 사람들의 지금 예를 들어 웨비나를 하더라도 웨비나를 보러 오신 분들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끔 내가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획만 하고 있고 실행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책임감이 아니라 겁먹은 거고 내가 일단 나를 드러내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이 마음잡을 용기가 있으면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엉망진창으로 실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웨비나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한 것도 많지 않아요. 대신 제가 그동안 많이 해온 이 경험과 그 부딪혀온 시행착오들, 그리고 실제 결과물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만 해도 충분한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엉망진창의 힘,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저는 장인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업가가 아니라 장인정신이라는 게 뭐냐. 남들이 못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뭐 노션 메이크 쉽게 설명하고 하는 것들 다른 분들이 다 잘해. 내가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이걸 듣는 분들도 굳이 나한테 와서 이 이야기를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원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노션다운님이 딱 저를 완전하게 깨신 게 여기 노션다운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AI 자동화 이쪽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분명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저랑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으셨거나 아니면 반드시 겪게 되실 겁니다.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람들마다 노션, 메이크, 자동화 이런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노션이나 메이크 설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쉽게 잘 설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랑 저랑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애초부터 다른 사람을 위한 노션 메이크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본인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뭔가 외주 시스템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혹은 나의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노션 메이크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저한테 배우는 게 가장 빠른 거죠. 쉬운 내용을 배우더라도 저한테 그걸 배우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노션 스타일이 다 다르고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와닿는 거예요. 거기서도 제가 이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고, 윤자동님께 받은 인사이트를 나도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장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어려운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다 되게 쉬운 내용들이잖아요. 레플릿도 AI랑 쭉 질문하고 AI한테 끝까지 나한테 질문 다 하고 맨 마지막에만 기획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것만 반복해서 하면 랜딩 페이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메이크도 모듈 많이 안 썼죠? 거의 한 3개, 4개에서 좀 거의 다 끝냅니다. 그 식으로 쉽게 쉬운 방법으로 어려운 문제들,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려운 기술들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물론 어려운 기술들을 알고 있어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장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유치원생도 알기 쉽게 이렇게 가르쳐라. 이게 사업가이고 사업의 기회가 있는 거다. 여기 이렇게 윤수님하고 윤자동님이 말씀해 주신 게, 집 가서 준비하고 하지 말고 바로 찍어서 바로 유튜브 올려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바로 올린 거거든요. 2시간 중에서 1시간 반을 이동해서 집으로 왔고요. 30분 동안 해서 올린 거예요. 실행을 위한 시스템, 이거 인사이트가 되게 좋았는데요. 뭐냐면, 윤자동님은 하루에 시간대가 좀 있으면 타임 블록을 딱딱 넣어서 그 타임 블록에 내가 할 일들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일을 벌려놓는 거예요. 일을 벌려놓고 만약에 타임 블록이 비는 타임대가 있다? 그러면 그 시간 내에 무료 컨설팅이라도 내가 잡는 거예요. 내 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시간대 남는 게 있으면 무료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저는 무료 컨설팅 해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기존 고객들에게 내가 이만큼의 돈을 받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무료로 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게 좀 장인정신이었던 거죠. 윤자동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완전 깨트리게 된 게, 한번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와 실력이 있으니까 비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무료 컨설팅이든 뭐든 아니면 돈을 소액으로 받든 그거를 쫙쫙 태워서 계속 내 가치를 외부에 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로 실천을 해봤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미리 대표님, 미리의 시스템 연구소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분이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도저히 뚫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고수의 분들에게 문의를 드린 거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도와드리고 싶다 해서 바로 줌 미팅을 열었어요. 구글 미트를 열었어요. 구글 미트를 열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것만 며칠, 몇 주를 이렇게 고민을 하셨거든요. 안 풀려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를 10분 만에 해결해드렸어요. 계속 하시던 거를 10분 만에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구글 미트를 켜서. 이렇게 10분 걸렸죠? 57분, 2시에 시작해서 2시 10분에 끝났죠? 바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게, 이분도 저한테 연신 고맙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이게 제가 제 값어치 있는 이 능력을 먼저 베푼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이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동화 시나리오도 수십 개가 지금 있고, 시스템을 이런 구축하려는 그런 수요가 지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서 저에게 맡겨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세일즈나 영업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민자수님 말씀 듣고, 나도 무료로 가치를 이렇게 나눠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런 세일즈와 마케팅의 기회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윤자동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머리로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가슴과 경험으로까지 이거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바로 제가 하고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험도 너무 값지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콘텐츠의 본질, 콘텐츠를 보통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거의 가공도 많이 안 하고 프리미어 프로의 컷백이라는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컷백이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 플러그인이 AI가 자동으로 불필요한 컷들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거. 그거 정도 조금 돌려가지고 조금 자막 조금 손보고 바로 막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그래요. 그러면 유튜브에 올리는데 아무도 안 보여.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채널을 보면 뭐 조회수 16회, 조회수 70회, 19회, 80회, 뭐 21회 별로 안 나오죠. 별로 안 나오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올리라는 게 민대동님도 말씀인 거예요. 성공한 결과, 뭐 잘한 거, 아니면 좋은 영상 뭐 이런 거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속 올려라. 올리다 보면 개선점 나오고 개선점들 보이고 그 개선점들을 하나둘씩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영상에도 보면 여기 이렇게 어떤 모르는 분이 써주셨어요. 마이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작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마이크 배송 중에 있습니다. 원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여기 마이크 있죠. 여기 영상에서 바로 마이크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 개선할 수 있는 거 하나둘씩 바로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뭐 한두 달 동안 막혀있던 게 한 번에 확 뚫리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조회수 없는 거 관련해서도 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몇 달 전에 웨비나를 2회에 걸쳐서 했어요. 지금 하는 웨비나는 그냥 가볍게 하는 거지만 그때는 제가 수익 전환을 위한 설계된 웨비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첫날에 들어오신 분이 한 20명 안 되게 들어오셨고요. 두 번째 때 제가 마케팅이나 세일즈, 뭐 판매를 실제로 한 게 두 번째 웨비나였는데 처음 웨비나 시작할 때 두 분이 있는 거예요. 15명도 엄청 적은데 두 번째 하니까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이걸 웨비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못 버티거든요. 못 버틴다는 게 내 첫 번째 웨비나가 그렇게 별로였나? 사람이 안 들어오다니. 첫날에도 그렇게 적었는데 두 번째는 더 적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멘붕 오면서 정신 못 차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저는 나 사람들 없어도 어차피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오는 것을 바로 잘라버리고 바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두 분으로 시작했던 게 뭐 세 분, 네 분, 다섯 분 늘어났다가 또 네 분 줄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떠냐? 여기서 구매 전환이 일어났어요. 저는 또 건당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몇백 단위이기 때문에 한 건만 들어와도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데 그 적은 사람들 중에서 구매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만약 거기서 두 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웨비나를 해서 거기서 멘붕이 되고 제대로 못했다면 거기서 구매 전환이 일어났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거를 제가 너무 막 신경 쓰고 거기에 막 얽매이고 그러기보다는 내 일을 꾸준히 하면 그게 실제 성과, 유의미한 결과로 연결된다. 이거를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4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지났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관련해서도 좋고,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사업이나 아니면 AI 자동화 비즈니스 이런 쪽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노션메이크 회사 시스템 CRM 이쪽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AI 챗봇, RAG, 레그, 뭐 그런 거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삭스 같은 것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AI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종이책, 단행본을 써주는 그런 사업도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써주셔도 좋고요. 스피커를 켜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보겠습니다. 따로 궁금한 거 더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아니면 오늘 이 제가 가볍게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웨비나가 어떠셨는지 그것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한 분씩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을 봤는데 저런 방식도 좋겠다라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멘탈 관리 어떻게 하나요? 네. 미리 대표님 질문을 주셨군요. 멘탈 관리 우선 멘탈을 괴롭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 지금 생각드는 거는 비교의식.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렵고 힘들고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보면 잘 되고 있고 그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매출도 막 몇백 몇천 막 월천 막 벌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 비교의식이 올라올 때 제가 쓰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주변에서 내 눈앞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 의미가 없냐면 내 눈앞에서 그게 보일 뿐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순식간에 떼부자가 된 사람들도 실시간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사업이나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복권이 당첨돼서 어찌됐든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고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내가 비교의식에 올라오는 거는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비교의식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차피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비교의식을 안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평소에는 평범하게 지내다가 잘 나가는 사람이 보였을 때만 비교의식을 갖는다? 그럴 거면 실시간으로 24시간 매일같이 365일 비교의식에 쩔어서 고통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 거냐는 거죠. 그렇게 살 게 아니면 비교의식을 애초에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비교의식도 올라올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눈앞에 보여가지고 엄청 잘 나가는 거 같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그런 사람들 보인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평생 비교의식에 쩔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평생을 살 것이냐, 이것을 본인이 선택하고 그 결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멘탈 관리 하는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요? 멘탈 관리.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없네요. 부러워할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부러워하거나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방법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유튜브 영상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써보겠습니다. 음, 이건 제가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이런 영상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배울 수 있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지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하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을 옆에 둬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결국에는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을 옆에 뒀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옆에 둔 게 너무 질투나고 괴롭고 막 힘들고 이 사람 볼 때마다 미치겠고 그렇다면 옆에 두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있고 내가 부러워하고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너무 좋고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너무 막 그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다면 이 사람을 옆에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두느냐 안 두느냐 이런 행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동의 기저에 있는 내 감정이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느냐 잘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박병훈 대표님, 오늘 녹화 영상을 제가 지금 구글 미트로 되고 있기 때문에 녹화가 되고 이상이 없으면 유튜브에 아마 업로드를 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것 같고 가끔 구글 미트가 썩난다고 하는데 구글 미트 녹화 영상이 저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장이 안 될 때가 있어서
그게 왜 안 될까 제가 좀 지켜봤는데 지금 예상하는 한 가지 그거는 뭐냐면 이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가면 이렇게 구글 미트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를 켜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에 켜뒀잖아요. 켜둔 상태에서 자동 저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이번에는 지난번 스터디 영상도 되게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영상이 남지 않아가지고 너무 슬펐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잘 저장이 되길 바라고 녹화 영상을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게 있으신지 한 10초 정도, 넷플릭 오늘, 네, 초반에 말씀드린 넷플릭 내용도 다 영상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니면 넷플릭 관련해서 어떤 넷플릭이 메이크 모듈에 있나요? 넷플릭이 메이크 모듈에, 제가 보진 않았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메이크 모듈에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넷플릿은 없고 넷플큐 이런 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넷플릿을 직접 메이크랑 모듈로 연결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어떤 액션을 고객이 하면 그것을 이 웹훅 주소를 넷플릿에 주어서 이 웹훅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게끔 그런 자동화를 구현하게끔 넷플릿에게 요청을 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지금 더 궁금하신 게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휴일이고 한데 시간 내서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녹화 영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로 다시 업로드를 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이름, 유튜브 채널 이름은 박구조의 사업자동아리고요. 네. 프로공님이 지금 오셨는데 프로공님 지금 막 끝났습니다. 프로공님 지금 끝났습니다. 프로공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주원님 감사합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또 올해가 다 지났네요. 미리님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연말을 행복하게 잘 마무리를 하기를 네, 바라고요. 내년 계획이나 내년에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목표로 잡고 할지 그리고 얼마 전에 미리님이 올해 회고를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미리님이 하신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서요.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 그거를 내가 좀 내 이런 중요한 일들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상대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텐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한 이 카톡 대화 내용을 다 내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치 거를. 그 다음에 그거를 구글 AI 스튜디오, 뭐 제미니 이런 애들한테 딱 먹인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어떤 변화들을 겪었는지 이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치 내 변화 내용을 딱 보면 지금 옛날에 내가 어땠는지 딱 기억이 안 나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변화, 어떤 성과들을 이뤘는지 이런 것들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게 커튼 내용을 분석해서 하면 내가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었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트라이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내년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 목표는 저는 첫 번째로 건강하게 에너지 항상 넘치게 그렇게 매 순간을 사는 것이 기본적인 제 목표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올해 들어서 돈을 생각했던 게 돈을 막 많이 벌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나의 에너지와 건강 이런 것들을 소모하고 소진해야만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진 게 결국 내가 건강하고 에너지 있고 활기 있게 살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과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많은 분들도 좀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 돈을 받거나 하는 것이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혹은 걱정이 되는 거죠. 책임감도 있을 수 있고, 아, 내가 고객에게 이만큼 돈을 많이 받아도 될까? 아, 이렇게 해도 될까?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돈을 그렇게 내가 희생해야만,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것을 건강하고 에너지 있고 고객에게 많은 가치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많은 돈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고객에게 감사하고 이 세상에 감사하고 다른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감사하고 왜냐면 내가 많은 돈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치를 더 줄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료로 컨설팅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제가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험을 갖고 그랬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무료로 이런 가치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무료로 또 가치를 전달하다 보면 또 좋은 세일즈, 마케팅, 비즈니스의 기회들이 오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그런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건강과 에너지 이거를 많이 신경 썼다면 내년에는 건강과 에너지 활기찬 삶을 살면서도 돈도 많이 버는 그런 한 해를 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드리고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더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좀 비슷하게 같은 시간에 같은 요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좀 웨비나를 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게 되면 제가 다시 좀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 참석을 귀중한 시간 내서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기회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 준비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좀 미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